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 함께 체크해 보시죠. 중국의 배신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실 그런 표현 적절하진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너무 기대를 걸었던 모양입니다. 올림픽이 끝나면 제로 코로나도 철회하고 공급망 차질 완화의 핵심 역할을 할 거라고 사실 중국 측에 기대감 걸고 있었는데요. 정반대 행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슈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중국의 사실 지린시에서 먼저 코로나가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시장이나 고위 관료들이 전격 해임 당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이 션전시에서도 중국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거세게 나오면서 특단의 조치를 중국 정부가 내렸습니다. 3월 14일 0시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봉쇄 조치를 결정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 기간 동안 물이나 전기 등의 기본 생활을 위한 공공서비스 기업 빼고 나머지 모든 기업은 생산 중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 지역이 중국의 IT 허브이자 중국의 신경제의 상징을 나타내는 지역이라는 점인데요. 글로벌 기업의 제조기지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애플의 최대 공급사로 잘 알려진 폭스콘이죠. 이 기업도 션전에 있는데 가동 중단에 들어가죠. 참고로 이 션전 지역에서 아이폰 전체 생산의 5%를 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폭스콘은 그 PC 쪽 컴퓨터도 납품을 하는데요. HP나 델 쪽으로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아이폰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사들도 꽤 있고 PC 부품 기업들도 적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이 타격이 있을까라는 분석들 계속 살펴보셔야겠고요. 이런 완제품이 잘 안 만들어지면 이 밸류체인도 함께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가 연쇄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이 밖에 션전에 위치한 기판도 가동 중단에 들어가고 션전 지역은 중국의 스마트폰의 사실 중심 기지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의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IT 전반에 걸친 악영향입니다. 다음 보시죠. 왜냐하면 작년 가을에 중국의 전력난 기억하실 겁니다. 중국이 호주와의 외교적인 갈등을 빚으면서 일부 지역에서 전기가 끊기기도 했는데 신호등이 다운되기도 했었죠. 전기 부족이 심각했고 글로벌 기업 공장들도 일시 가동 중단에 들어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실질적인 타격보다 주식시장의 영향이 더 컸었습니다. 당시에 약 2주 만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7만 7천 원 정도에서 6만 8천 원으로 약 10,000원 정도가 증발했는데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IT 섹터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된 바 있습니다. 당시 실적에 미치는 실제 타격보다 이 심리가 더욱더 흔들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러한 존재감이 있는 듯합니다. 다음 보시죠. 간밤 미증시에서는 애플은 물론이고 여기 납품하는 부품사들이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전시의 락다운을 통해서 중국 정부는 여전히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대해서 강력한 통제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셈인데요. 코로나가 그렇다면 다른 지역까지 확산이 된다면 강력한 조치가 또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우려감도 상존해 있습니다. 결국 완제품 생산 차질, 수요 둔화를 떠나서 부품 수급 완화 관점에서 반도체 공급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간밤 미증시에서 반도체 관련주의 낙폭이 두드러졌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에 먼저 반응을 보였던 건 소비재 쪽이었습니다. 다음 보시죠. 중국 시장에서 소위 잘 나가고 있는, 잘 팔리는 브랜드의 기업들이 어제 외국인들의 매도 폭탄을 맞았습니다. 전반적으로 화장품 기업들이고요. 그나마 사실은 색조 기업인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요즘 리오프닝 기대감 때문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연속 순매수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어제 매도로 포지션을 다시 잡은 모습도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MLB 브랜드로 중국에서 인기인 의류 브랜드죠. F&F의 낙폭은 정말 컸습니다. 공급망 문제의 연쇄작용, 당분간 예의주시하셔야 할 포인트겠고요. 선전의 락다운 외에 간밤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친 이슈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다음 보시죠. 원래 러시아, 우크라이나 회담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물론 이 4차 회담에서 의미 있는 결과는 없었고 5차 연다고 이야기는 되고 있죠. 근데 어제 말씀드렸던 러시아가 중국에 군사적 요청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러시아 측도 중국 측도 부인했습니다. 군사 지원을 하면 중국에 대한 이제 외교 문제로 커지지 않을까? 그러면
또 전쟁은 더 오래되는 거 아닌가? 이 사이즈가 커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일부 해소되는 움직임이 나왔던 거고요. 유럽 증시는 미 증시보다 우리 시간으로 그러니까 시차 때문에 일찍 마감이 되죠. 이런 부분이 반영되면서 꽤 큰 폭의 반등세를 시현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가 2% 넘게 플러스권을 연출했으니까요. 그리고 회담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까라는 심리로 원자재 가격들도 안정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꽤 크게 밀리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이 영향에 미 증시도 초반에는 같은 이유로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다음 보시죠. 근데 이게 발목을 잡았습니다. 금리가 부담인데요. FOMC를 앞두고 국채 금리가 폭등했습니다. 꽤 가파르게 올랐죠. 원자재의 하락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금리가 이렇게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인 건데요. 성장주에는 정말 부담을 크게 받는 요인입니다. 다음 보시죠. 이 영향 때문에 다른 종목보다 성장주의 비중이 큰 나스닥 지수는 추가적으로 2% 급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분위기 좋았는데 너무 아쉬운 흐름이었고요. 나스닥 지수는 이로 인해서 52주 최저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자, 다음 히트맵 보실까요? 이 선전의 락다운과 금리 급등이 마치 종목별로는 홍해를 가르듯이 특징주를 극명하게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게 만들었는데요. 좀 더 잘 보실 수 있도록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보시죠.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주는 하락했고 금리 상승의 수혜주인 금융 섹터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영향으로 백신과 치료제 관련 기업들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이제 공급망에 대한 이슈 이 영향을 받으면서 원자재가 떨어지자 에너지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우리 시장에서도 원자재주가 올랐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에 단기적으로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윤 당선인의 공약에 들러가 있는 원전, 건설, 인터넷 등의 정책주도 또 이러한 영향의 상승을 되돌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장중 내내 따져보셔야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어제 자료 다시 좀 체크를 해드리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내용, 이번 주 넘어야 할 산들이 참 많습니다. 내일 러시아의 달러채 첫 이자 지급일이죠. 팩트체크만 하나 더 해드릴 텐데요. 이제 서방에서 러시아 금융제재로 자산을 지금 일부 동결시켜서 묶어버려서 지금 러시아는 이미 가치가 급락한 이거 루블화로 우리가 지불할게 이러고 있죠. 이번 채권은 루블화 지급이 옵션이 없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날 지급을 못하더라도 실제 이자 지급까지는 30일의 유예 기간이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FOMC인데 이 고비를 먼저 넘어야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밀릴 때 버텨야 하는 섹터와 추가 접근이 가능한 섹터가 있는지 정말 고민되는 오늘인데요. 자리 옮겨서 출연자들에게 점검 받도록 하겠습니다.